국민의힘 태영호 최고위원이 오늘 당 윤리위의 징계 결정을 앞두고 최고위원직에서 전격 사퇴했습니다. 중징계를 피하기 위해 정치적 해법을 내놓은 거란 해석이 나오고 있는데요. 반면 함께 징계 대상에 오른 김재원 최고위원은 휴대전화를 꺼둔 채 버티기에 들어갔습니다. 잠시 후에 한 20분 후에 윤리위가 열리는데 두 최고위원에 대한 윤리위의 판단 다를 걸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관련 소식을 정치인사이드에서 짚어보겠습니다. 저희 부족함으로 최근 여러 논란을 만들어 국민과 당원들, 당과 윤석열 정부에 큰 누를 끼쳤습니다. 오늘 윤석열 정부 출범 1년을 맞아 저는 더 이상 당에 부담을 주고 싶지 않습니다. 저는 오늘 최고위원직을 사퇴하려고 합니다. 그동안의 모든 논란은 전적으로 저의 책임입니다. 국민의힘 태영호 최고위원이 윤리위의 징계 결정을 앞두고 자진 사퇴했습니다. 모든 논란은 전적으로 저의 책임이다. 앞서 태영호 죽이기라며 강하게 반발하던 것과는 사뭇 대조적인 모습이죠. 매일 사퇴하라는 정치적 공세와 태영호 죽이기 집단 린치가 각 방면으로 펼쳐지고 있습니다. 당 안팎에선 황정근 윤리위원장의 이 발언이 영향을 미친 게 아니냐는 분석이 나오고 있는데요. 어떤 정치적인 해법이 등장한다면 거기에 따른 징계 수위는 여러분이 예상하는 바와 같을 겁니다. 많은 분들이 그 최고위원직 사퇴를 의미하는 것으로 해석하고 있는 것을 알고 있고요. 대최고위원, 중징계가 불가피하다는 게 중론이었죠. 공천 관련돼서 언급하지 않았습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너무 파급력이 크다. 그리고 저는 공직자가 자기가 주워 담지 못하는 말, 허위로 발언 이런 거에 대해서는 매우 심각하게 생각하고 있다라고. 당원권 정지 1년 이상을 받는다면 내년 총선 출마는 물 건너가게 됩니다. 징계 수위를 최대한 낮추기 위해서 정치적 해법인 자진 사퇴를 결국 선택했다는 분석인데요. 윤리 부위원장인 전주혜 의원은 마치 기다렸다는 듯이 윤리의 징계 수위 결정에 반영이 될 것이다라는 입장을 내놓기도 했습니다. 다만 그렇다고 지은 잘못이 사라지는 건 아니죠. 공천을 장담할 순 없지만 적어도 일말의 희망은 남긴 게 아닌가 싶습니다. 그런 가능성은 낮겠습니다만은 어떤 엄청난 선행을 한다든지 좋은 정책을 내가지고 전 국민이 우아하면 지금 출마 못하게 해도 뒤집어도 하게 할 거예요. 여기에 용산과 다른 최고위원들의 눈치도 본 듯한데요. 오늘 윤석열 대통령과 당 지도부의 1주년 오찬, 최고위원들은 초대받지 못했죠. 문제가 된 최고위원들과 함께하는 그림을 보여주고 싶지 않다. 용산에서 확실한 메시지를 보낸 건데요. 앞서 국회에서 열린 취임 1주년 사진전에서도 태영호, 김재원 최고위원의 모습은 통편집을 당했었습니다. 두 사람 때문에 대통령실 오찬에 빠지게 된 장해찬 청년 최고위원, 공개적으로 불만을 드러냈죠. 신상 필벌은 확실하게 해야 한다는 겁니다. 거기 당 지도부가 가는데 최고위원들을 다 뺀 거죠. 근데 그게 일단 형용 모순이죠. 최고위원이 빠졌는데 어떻게 당 지도부가 간다고 말을 할 수 있죠? 화살은 김기현 대표에게도 향했습니다. 최근 최고위 휴업도 이해가 가지 않는다고 날을 세웠습니다. 최고위가 2번이나 휴업한 것도 저는 사실 납득이 잘 안 돼요. 윤리위 이 심사 담당자인 두 분은 출석하지 마라. 이렇게 말하고 최고위는 최고위대로 열었어야죠. 장 최고위원은 당 지도부의 단체 대화방에도 항의의 글을 올렸다고 하는데요. 이 글을 본 태 최고위원, 조용히 방을 나갔다고 합니다. 우리 당 지도부와 윤석열 대통령이 오찬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제가 그 오찬 자리에 갈 김기현 당 대표를 비롯해서 우리 당 지도부를 옆에서 바라보는 마음이 너무 괴로웠습니다. 태 최고위원의 자진 사퇴, 일부에선 용산이나 당 지도부와 교감이 있었던 게 아니냐는 해석도 나왔는데요. 일단 본인은 부인을 했습니다. 오늘 결정 전에 지도부나 용산과 소통 있으셨나요? 없었습니다.
어제 저녁부터 여러 번 생각했고 응원자, 지지자 이런 분들과 재코치 문제를 많이 논의하는 시간을 가지고 오늘 아침에도 또 다시 한번 그분들의 이야기를 많이 들어보다가 제가 최종적으로 9시에 기자회견장을 이제 예약하고 10시에 밝히자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대최고위원이 결단을 하면서 정치권에서는 자연스레 김재원 최고위원에게 향했는데요. 김 최고위원은 외부 접촉을 피하면서 분위기를 살피고 있다고 합니다. 현직 원인 태 최고위원과 달리 원외인 김 최고위원은 자진 사퇴를 결정하기가 쉽지 않다 이런 분석이 나오고 있죠. 태용호 최고위원은 현직 의원이라는 그래도 그 뭔가 고리가 하나 있지 않습니까? 이제 현직 의원이죠. 예. 근데 법적 김재원 지위가 최고는 아무것도 없잖아요. 김 최고위원 이대로 버틴다면 당원권 정지 1년 이상의 중징계가 내려질 가능성이 큰데요. 저는 5.18 사건하고 사상 사건에서 이 유족과 피해자들에게 상처 준 말에 대해서 매우 심각하게 또 그 말에 대해서 유족의 입장을 공감을 하면서 징계 수위를 반영할 것입니다. 다만 최고위원직은 사고 상태로 계속 유지할 수 있습니다. 1년 뒤에 복귀가 가능한 겁니다. 당내에선 아예 징계 수위를 높여서 탈당 권유를 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는데요. 홍준표 대구시장도 당에서 잘라내야 한다는 입장입니다. 우리 어설프게 징계해가지고 당권 정지만 해가지고 최고위원 뽑지도 못하고 열 대마다 자리가 비어있고 그렇게 하면 그게 당이 제대로 굴러가겠어요? 윤리도 이런저런 당내 목소리를 듣고 있을 듯 싶은데요. 김 최고위원은 현재까지 사항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징계 수위를 결정할 것이다. 은근히 압박을 가했습니다. 현재 상황까지 김 최고위원이 끝까지 스스로 물러나지 않는다면 징계 수위를 더 높일 수도 있다는 이야기로도 들립니다. 윤리는 조금 긴 오후 6시부터 징계 문제를 논의할 예정인데요. 어떤 결론을 내놓을지 일단은 지켜봐야 할 듯합니다. 당내에선 이번 설화 사태의 근본적인 원인을 지적하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죠. 지난 전당대회 때 만든 100% 당심 룰이 모든 문제의 화근이라는 겁니다. 당원 100% 해놓은 다음에 자기들이 그러면은 가장 오른쪽에 있는 사람들에게 평가를 받은 다음에 자 이제 그러면 이제 문제 삼겠다 민심과 반하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것도 논리적 모순인 겁니다. 김기현 대표의 미흡한 대처가 사태를 키워냈다는 비판도 이어졌는데요. 제가 당대표라면 과감하게 끊죠. 과감하게 끊어서 어쨌든 이 이슈가 더 이상 부각되지 않도록 하는 게 당을 위해서 그리고 대통령을 위해서도 도움이 되는 거죠. 윤리의 모든 걸 맡겨놓고 손을 놨다는 겁니다. 어제 윤리 결과 좀 어떻게 보셨어요? 그냥 보고 있죠. 내일 결론 낸다고. 주는 뭐 네. 제가 말씀드린 게 없어요. 위원장 두 최고위원 만나서 자진 사퇴를 좀 설득하실 의사가 있으신가요, 대표님? 제가 뭐 말씀드린 사항이 없어서. 이번 사태로 김 대표의 리더십에 큰 상처가 난 건 사실인 듯 싶은데요. 과연 자신의 자리를 지켜나갈 수 있을까요? 오늘 정치인사이드 이준석 전 대표의 말로 마무리합니다. 저는 김기현 대표를 끌어내는 힘도 없고 의도도 없고 능력도 없지만은 누군가는 김기현 대표한테 많은 걸 뒤집어 씌울 수 있고 김기현 대표한테 책임을 지우려고 할 사람도 있을 겁니다.